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6회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배양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을입니다. 맞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네요. 주택의 경우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배양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 받는다 했는데 X죠. 어떠한 경우가 X입니다. 2분의 1,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최우선 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인데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모두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성명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계계 입주관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요.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도 광고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만 19세 성년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성년 나이 계산은 민법에 의하면 초일 산입입니다. 만 19세 맞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미연은 가족의 생활을 풍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입니다.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받아야 결격사유고 형법상 사기죄는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입니다. 비업. 2014년 5월 15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016년 5월 15일 이후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X죠.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017년 5월 15일 벗어납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이 끝난 다음 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했다면 중개보수 그에 상응하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에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3번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이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2013년 5월 3일 자격 취소당한 자는 2016년 3월 1일 자격 취소를 거부당했다. 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므로 3개월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원가입하고 글 올리면 자동 등업됩니다. 제가 등업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